넵! 2025 SKWT 세미파이널 쇼케이스에 찾아오신 선수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전 이번 해설 쇼케이스를 맡게 된 오션어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벌써 16강 및 8강이 마무리되고 경기도 무르익었죠? 벌써 대회의 전체 일정이 중반부까지 다가왔는데요. 지난 경기의 경우 타이브레이커가 나온 경기는 없었지만 타이브레이커가 나온 경기 만만치 않게 굉장히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많은 선수분들께서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패자조 역시 진행이 많이 된 만큼 SKWT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신 선수분들도 나오게 되었고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들 역시 앞으로 잡혀있네요. 이번 쇼케이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저희 SKWT 디자인팀 및 커스텀곡 팀에서 준비한 작업물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기대가 되는 쇼케이스들이 앞으로 남아있는데요. 서론이 길었죠? 그럼 쇼케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함께 해설해주실 김기기 카나 해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경기에서도 해설을 맡았던 김기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번 세미파이널 쇼케이스 해설을 맡게 된 카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른 데에 홍보를 드리면서 서포터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죠. 네, 우선 그 진행할 첫 번째 이벤트로 저희 이번 세미파이널에서 과연 몇 개의 커스텀 곡이 있을까 맞춰보는 이벤트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이벤트 같은 경우에 서포터 1개월 혹은 GS 상품권 5,000원권이 저희가 이벤트 상품으로 나가고요. 선착순 두 분께서 저한테 디스코드 오셔너스 3612 DM으로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이제 대회 마무리된 후 순차적으로 상품이 지급이 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대회 세미파이널 커스텀 곡 개수는 몇 개일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개일까요? 네, 2개부터 4개, 또 5개? 다양하게 나오고 정답이 있는데요.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벌써 나온 것 같죠? 네, MD4517님 그리고 라온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커스텀곡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션어스 3612로 DM을 남겨주셔야지 상품이 지급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 쇼케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맵 진행하면 스피드맵 있죠. 네, 스피드맵 같은 네. 경우엔 이제 선샤인으로 래퍼는 접니다. 네, 이제 간단한 해설 혹시 김기계 설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나요? 저번 맵하고 BPM은 그다지 변경된 점이 없지만 네, BPM 되는 후반- 변경된 점이 없지만 하이라이트 후반부에 유지가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생각보다 빠른 12비트의 스피드 패턴이 나와서 세부 판정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 라운드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딜레이의 연타 패턴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 들어오면서 딜레이 사이사이에 연타 패턴이 굉장히 많이 껴나오면서 패턴적으로도 그리고 처리적으로도 난이도가 굉장히 난감한 패턴. 흔히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난이도는 훨씬 쉽긴 하지만 간마단의 리플렉처럼 연타가 좀 껴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패턴이 굉장히 세미파이널에 올라오면서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OD는 8.4, HP는 8로, 길이는 이제 1분 47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에 속하진 않고요. 하지만 이 구간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런 이제 롤 계열 스트림 패턴들이 이제 상당히 정확도를 많이 잡아먹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패턴의 난이도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연타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밀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패턴도 이제 전에 하이라이트보다 조금 더 꾸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피드 맵이 마무리되면서 저희 잠시 세팅상에서 네,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희 잠시만 세팅하고 돌아올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RC 2번이죠. 네, RC 2번 점프 스트림 패턴으로 OD는 8, HP 8로 에고락입니다. 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우 포크 104 매퍼고요. DPM은 무려 230으로 DPM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상대적으로 도입부부터 이제 밀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브로큰 점프 스트림 패턴과 동시에 또 연타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맵은 이제 초중반부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네,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밀도가 확 올라가고 속도도 230으로 저번에 비해서 매우 빠른 점프 스트림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이죠. 한 손 트릴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말리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반부의 패턴이 마무리되면서 브레이크 타임에 다시 한번 도입을 한 모습이지만 브레이크 타임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와 비슷하게 패턴이 상당히 꼬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하이라이트 패턴에 도입하기 전에 앞서 연타가 나와주면서 네, 다시 한번 점프 스트림의 밀도가 올라간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지켜봐야 될 점은 한손 트릴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네, 미스하지 않게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만큼 상대적으로 연타가 나오는 갭수를 살펴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다시 한번 패턴이 꼬여주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네, 전체적인 이제 맵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프 스트림보다 이제 미터가 좀 더 높은 헤비 점프 스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레이팅이 4.91성밖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도입부에서 나왔던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네, 패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쯤은 총 3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체급이 있지 않으면은 치기 힘든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RC 2번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RC 3번으로 넘어갈 차례이고요. 네, RC 3번 같은 경우엔 테크니컬 맵으로 OD8, HP8 원래는 사실 퀄리파이어, 즉 예선전 스테이지에 등장할 맵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세미파이널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세미파이널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BPM이 무려 220으로 220 짜른타가 섞여 나오는 맵입니다. 특히
이 도입부 같은 경우에 바로 살벌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도입부에서 굉장히 말리기 쉬운 패턴이 나와주죠. 곧. 아, 여기부터 벌써 살벌해요. 3연타와 짧은 짜련과 스피드 패턴이 같이 나오는데 저 도입부에서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게 처리적인 난이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만큼. 아무래도 저 미니잭도 그렇고 저기서 나오는 버스트 구간들이 상당히 판정을 내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게 버스트가 정말 숨막히게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를 예선으로 내려고 하셨다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아까 그 긴 롱노트 외에는 쉬는 구간이 아직까지 아예 없어요. 방금 전에 2연타씩 나오는 구간도 순간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패턴으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중반부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오면서 이제야 쉬는 시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길이는 2분 19초로 앞의 맵들에 비하면 그렇게 긴 편에 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스트적인 난이도와 유지가 꽤 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체력적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했을 때는 이제 두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지 식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이 구간도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한선 트랩 및 컨트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네 자리 대회에 나올 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 버스트 연타와 함께 맵이 마무리되면서 RC 3번 테크니컬 런웨이크 공디지공 매퍼의 맵 잘 보았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RC 4번을 지켜볼 차례이죠. RC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잭맵으로 흔히 연타맵이라고 부르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맵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은 경우는 138이라는 저번과 비교했을 때 엄청 높은 140에 가까운 잭인데요. 이게 잭이 나오는 도중에 범프가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부 판정을 챙기려다가 체력 관리를 못해서 후반에 체력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도입부부터 현재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연타 패턴이 나와주지만 또 중간중간 범프가 섞여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판정을 내기 어려운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OD도 8.5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수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범프가 끊임없이 섞여 나오고 있어요. 잭의 밀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이러면 손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부 판정을 내기 상당히 까다로운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잭을 치다가 저런 덤프 패턴의 그 세부 판정을 내려고 하면은 힘이 빡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자, 이렇게 중반부의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패턴이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저 같으면 이런 브레이크 타임에서도 롱노시 한두 번씩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판정이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덤프를 빼도 잭 자체 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쵸. 연타가 3개씩 나오긴 하지만 3번씩 나오는 게 양순에 끊임없이 바뀌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순수하게 어려운 연타 패턴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RC 5번 지켜볼 차례이고요. 미클링 매퍼의 네모네모 맵이었습니다.
네, RC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앞에 맵들과 비슷하게 커스텀 맵이죠. 네, 지대 맵퍼의 맵이고요. OD8, HP8로 길이는 3분의 상당히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 맵은 이제 후반부에서의 난이도 버스트가 상당히 있는 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리하기에 많이 난처한 맵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꼬여있거든요. 여기서 감정 슬슬 밀도가 기어서 시작하죠. 올라가면서 인파 이후에 점프가 같이 나오면서 연타가 섞여 나오는 범프 시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초중반부 패턴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간 모습이죠. 네,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경우 중간중간 나오는 드르륵 딜레이 패턴에서 판정이 상당히 말리기 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세미파이널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쿼터 파이널에 비해서 난이도가 정말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패턴 역시 BPM이 무려 145, 즉 290에 가까운 BPM이거든요. 네, 32비트를 이제 16비트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타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패턴의 난이도가 올라가죠. 네, 중반부에 거의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현재 60만 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40만 점 가까운 패턴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패턴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덤프 테크니컬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이제 스킬셋 중에 이제 덤프라는 이제 이름이 존재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스킬셋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부까지 방금 칸나 해설 분께서 말씀해주신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 이후 곡이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러면은 방금 전의 파트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 점수를 채우는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방금 전 짜른타 조심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RC6번 리플레이 보기 전에 앞서 잠시 리플레이어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현재 리플레이어 닉네임은 스테레오 타입으로 돼 있지만 과연 어떤 리플레이어인지 맞추는 리플레이어 맞추기 이벤트인데요. 자, 네, 과연 리플레이어는 누구? 자, 현재 이 주어진 답변 내에서 리플레이어 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답이 두 분 나왔네요, 벌써. 네, 다로우님과 에스맨님 축하드리고요. 정답은 4번 김기기 리플레이어 분 겸 해설분이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갑니다. RC6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C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기기 해설님께서 플레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기기 해설님 과연 어떤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해설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플릿 트리라고 점프 트릴이 섞여서 도입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여기부터 스피드 패턴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고요. 노래 길이가 3분 39초로 굉장히 긴 RC 6번인데요. 중간중간에 판정이 갈리고 미스까지 날 수가 있는 파트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세미파이널로 올라오면서 단노세 매플 개수가 하나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단노세 매플 개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목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요. 이 맵 역시 길이가 거의 4분에 가깝죠. 네, 3분 39초로 굉장히 긴 길이를 자랑하는 맵이고요. 과 같이 쿼드가 계속 섞여서 나오는데 저기서 그랩 또는 미스까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패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으로 덤프 하이라이트 파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덤프가 섞여 나옴에도 동시에 중간중간 계속하여 연타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짜른타 이후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덤프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죠. 이 BPM이 중간중간 166과 복합 BPM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 복합 BPM에서 판정을 까다롭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후반부 브레이크 타임 아닌 브레이크 타임에서 순간적으로 버스트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판정이 내기 어려운 파트가 지나갔고요. 아 밀도가 아주 그라데이션이에요. 그쵸. 이게 위안 사물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후반부의 패턴이 한번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부에서의 덤프 파트를 잘 쳐냈다면 상대적으로 후반부에서의 판정도 난이도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버스트가 끊임없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문제 이 구간이 또 시작됩니다. 네, 이제 후반부의 덤프 파트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도입부에 나왔던 패턴이 아니죠, 이번에. 네, 패턴이 변화하면서 중간중간 그레이스 단너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쿼드가 섞여 나오면서 날릴 수 있는 패턴을 계속 넣어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연타의 매도 역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연타 역시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까지 준비한 RC 6번 매플이었고요. 네, 잠시 롱론 매플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잠시 정정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벤트 당첨자분 같은 경우엔 포카님과 에스맨님이 아닌 포카님과 잠시만요. 네, 시티님께서 당첨이 되셨다고 정정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롱론 매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롱노 1번 매플 롱노 릴리즈죠. 릴리지 같은 경우 네,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벤과 프로텍트가 계속 나오는 맵이죠. 맞습니다. 릴리즈는 아마 이번 라운드 역시 벤과 프로텍트가 나올 만한 픽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롱노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떼는 판정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들어가면서 떼는 간격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 좁은 간격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마무리되면서 도입부 판정 파트가 시작이 됐지만 이게
도입부 및 하이라이트를 가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 까다롭게 롱롯이 나오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롱롯을 끊임없이 3분 동안 지속하여 판정을 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속적인 유지 능력과 이제 집중력을 꽤나 요구하는 스킬셋을 갖춘 선수분들이 꽤나 유리한 패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맵 길이도 3분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입부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롱롯 패턴이 계속 까다롭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중반부에 거의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롱롯을 잡고 연타를 치는 실드에 가까운 패턴이 약간씩 나와주는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 박자도 지금 까다롭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구간이 이제 사실상 풀리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처리하기 까다롭습니다. 그쵸. 이게 앞선 라운드에도 유아 작곡가의 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에는 특히 더 까다로운 롱롯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릴리즈의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중후반부에 들어서서 한선 트릴레 중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롱롯 이게 뭔가요? 와, 굉장히 패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네, 후반부에 브레이크 타임 아닌 브레이크 타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롱롯 릴리즈 패턴이 밀도가 올라가면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방금 구간은 뭔가요? 방금 이상하게 지나갔어요. 네, 거의 플로잉 가운데였죠. 이거는 릴리즈가 아니라 이제 LN 테크니컬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 하지만 롱롯에 떼는 판정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테크니컬 및 릴리즈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맵도 이번에 용노트가 약점이 있으신 분들은 벤이 거의 무조건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프로텍트도 꽤나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쵸. 벤이 나온 만큼 프로텍트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죠. 프로텍트가 굉장한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이어서 롱롯 2번 덴시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덴시티 역시 같은 맵퍼인 스테레오타임 맵퍼 분께서 매핑을 해주셨고요. 미쿠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쿠빔 OD는 7.2, HP 8로 2분 10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롱롯 1번에 비하면 무난한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와 야. 같은 하이라이트 파트에서 긴 롱롯을 잡으면서 나머지 짧은 롱롯을 처리하는 덴시티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확실히 일방적인 데시티의 모습으로 많이 패턴이 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7.2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롱롯 스트림에 익숙하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전처럼 풀롱에 가까운 밀도가 지나가면서 이런 파트에서 판정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에 도입을 하면서 롱롯 스트림의 밀도가 더 올라가서 중간중간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롱노트가 눈에 띄네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한 이제 풀콤 방지제로 이제 작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뉘고 올라간 롱노 스트림 파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이 맵에서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오히려 롱노의 길이 및 밀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롱노 컨트롤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PM도 덴시티 치고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BPM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입부에서 나왔던 초중반 부분에 나왔던 하이라이트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모습이죠. 여기는 사실 도입부에서 쳤다시피 안정적이게 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었지만 방금 전에 지나갔던 중반부 파트가 굉장히 까다롭게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유지가 길기 때문에 이 유지에서 오는 한정적인 압박감이 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커스텀 곡을 발표할 시간이죠. 네, 롱노 3번 커스텀 마이슬래시 작곡가의 벡터 저희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롱노 3번 커스텀곡 잘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번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세미파이널에서 또 집주인님과 잠시만요. 네, 미래인님께서 또 영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네, 그러니만큼 감사 인사드리며 또 작곡가 마이슬래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이어서 ACC 1번 맵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ACC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선 라운드 같은 경우에 다 연타였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스트림이죠. 네, 점프 스트림 하드락입니다. 김기기 해설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같은 경우에는 잭이나 연타 기준으로 나왔던 맵이 점프 스트림이라는 판정을 내기 어려운 패턴으로 바뀌면서 205bpm이라는 하드락으로는 세부 판정을 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도입부부터 현재 굉장히 한숨 트릴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까다로운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전 라운드의 나나모리 맵프였나요? 나나모리 점프 스트림보다 BTM은 낮지만 패턴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려 우리 12.5였나요? 네, 12.5 MS의 굉장히 까다로운 판정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버스트도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정신력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슨 스페인이 나와준 이유 다시 한번 여기부터는 스플릿 트레일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판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만큼 굉장히 판정적으로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하드락 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난이도가 정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반부를 지나서 앞부간에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브로큰 없이 계속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의 마치 16강 스프링의 하드락을 겪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맵이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대로 HC 1번 하드락이 마무리되고요. OD 12, HP 10으로 OD가 정말 높은 오잘리 애쉬드 매퍼의 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ACC 2번 차례 있죠. 제가 ACC 2번은 많이 안 쳐봤는데 혹시 이 맵에 대해서 해설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래도 근데 제가 저도 그렇게 많이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에서 이제 8강, 16강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어려운 이제 텔레포트 변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쵸. 암기가 요구되는 변속이 상당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이게 전라운드 8강 변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리딩이 많이 들어가는 변속이기 때문에 암기 요소가 적었다 하는 반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자 혹은 노래를 외워야지 방금 전 같은 파트처럼 박자 혹은 노래를 외워야지 칠 수 있는 파트가 나와줍니다. 여기부터 이제 2연타를 치면서 동시에 룸무를 잡아서 판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점프 변속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지만 이게 변속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엇박이 계속 섞여 나오면서 덤프 역시 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변속은 이제 체력을 쓰는 것은 이제 스킬셋은 요구하지 않으나 이제 메모리얼 같은 이제 암기 능력이 꽤 많이 요구되는 이제 그런 특수한 좀 약간 그런 류라고 봐도 되거든요. 8강 때는 눈으로 봐도 칠 수가 있는 정도의 변속이 주로 이루었었는데 이번에는 변속의 속도가 외우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속도로 내려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트릴과 함께 오이프에 나왔던 변속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모습이죠. 오디는 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렇게 ACC 2번 변속 맵이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미파이널까지 왔으니만큼 상대적으로 변속 역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하이브리드 1번 라이스 베이스드 하이브리드 지켜보시겠습니다. 이번 맵은 김기기 해설께 해설을 맡기면서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BCB 1번 같은 경우는 곡 길이가 4분 13초라는 세미파이널에서 가장 긴 매프를 자랑을 하는데요. 윗부에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시작되는데 중간중간에 180bpm의 쉴드와 짜련, 그레이스가 섞인 패턴으로 치는데 상당하게 난감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하이 브레이커를 제외하고 엄청
긴 엄청 긴 곡 길이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컨시스턴시 일관성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곡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4분이면은 집중력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 지나가고, 롱루트의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네, 상당히 실드를 끼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보다 미스로 흘릴 수 있는 패턴이 좀 많은 맵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플롱 파트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맵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히 이제 스킬셋이 마냥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쳐내기 힘든 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이 맵도 ACC와 릴리즈 패턴, 그러니까 LN 1번이죠. 그 맵과 같이 벤하고 프로텍트가 자주 나올 것 같은 맵이긴 합니다. 방금 파트 실드가 굉장히 무섭네요. 살벌합니다. 노래도 박자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세부 판정도 챙기기가 어렵고요. 아 진짜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아이씨. 부터 노트의 비중이 많아짐과 동시에 자, 그래서 실드가 조금 더 많네요, 전 구간보다. 여기서는 이 초반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단노과 롱롯이 많이 섞인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후반부의 단노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맵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DPM 180으로 압박감이 상당한 연타가 나와주면서 맵이 마지막 한 번 더 있죠. 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곡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 두 번째 커스텀 곡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분은 프로가게 그리고 인더문님의 하이퍼 이펙트고요. 네,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엔 선수로서가 아니라 맵퍼로서 참여하신 슈트라메퍼의 맵 잘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스플릿트릴 및 롱노트에 섞여 나오는 파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죠. 네, 세미파이널의 경우 해설도 함께 해주신 미래인님과 집주인씨가 이번 영상 역시 제작해주셨고요. 네, 모두 굉장한 영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또 저는 노래도 좋은데 패턴이 노래가 속도도 빠르고 롱노트 밀도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쵸. BPM이 무려 22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하이브리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금 전에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커스텀곡 하이브리드 3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맵퍼는 피피스님, 그리고 곡은 쿠루미님의 오픈 업 더 도어고요. I've been looking for answers, something more. Holding the past in my hands, now I'm fighting for someone I've ignored. To find who I am, and I've been taking all the time I need to get back to me. And missing all the ways that you and I used to be. Now I'm putting the fire to the floor. Cause I've been busy, I've been chasing waterfalls. I stopped believing in some kind of miracle. And I've been staring at the sun for too damn long. But when I opened up the door, you let me back to you. Busy, I've been chasing waterfalls. I stopped believing in some kind of miracle. And I've been staring at the sun for too damn long. But when I opened up the door, you let me back to you. When I opened up the door, you let me back to you. I've been looking for answers, something more. Holding the past in my hands, now I'm fighting for someone I've ignored. To find who I am, and I've been taking all the time I need to get back to me. And missing all the ways that you and I used to be. Now I'm putting the fire to the floor. And I've been taking all the time I need to get back to me. And missing all the ways that you and I used to be. Now I'm putting the fire to the floor. Cause I've been busy, I've been chasing waterfalls. I stopped believing in some kind of miracle. And I've been staring at the sun for too damn long. But when I opened up the door, you let me back to you. Busy, I've been chasing waterfalls. I stopped believing in some kind of miracle. And I've been staring at the sun for too damn long. But when I opened up the door, you let me back to you. 네, 여기까지 준비한 하이브리드 모두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커스텀 곡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대망의 타이브레이커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타이브레이커 올믹스드 크루케이 맵퍼의 모노리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에 이제 BPM이 무려 261로 BPM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네, BPM 역시 빠르면서
난이도 역시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플레이어분 점수가 장난 아니에요. 네, 도입부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롱로 컨트롤 패턴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타이브레이커 난이도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예, 네 자리 대회에서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예, 자리 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의 난이도죠. 네, 그렇죠. 자, 도입부 브로큰 스크린 파트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롱롯을 잡으면서 중간중간 컨트롤해야 되는 브로큰 스크린 파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브로큰 스크린 파트가 비케빈 빠른데도 불구하고 롱롯 역시 껴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 같은 컷 같은 도 그렇고 굉장히 잡미스가 나기 쉬운 패턴이 계속해 나와요. 우리 팔 HP 칼로 PM도 260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연타비 PM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어려운 버스전이에요. 네, 첫 번째 도입부 패턴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PM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짤롱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네, 거의 쉬지 않습니다. 자, 중간중간 6레벨 버스트 닿는 파터 이후 굉장히 긴 점프들과 함께 축연타 패턴이 도입부 브레이크 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롱록 브레이크 패턴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도 굉장히 판정이 갈리기 쉬운 편이고요. 중간중간에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 자주 나오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타를 치면서 나오는 테크니컬 패턴이 계속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방금 전처럼 시드 파트도 섞여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엇박자로 롱로 연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엇박자를 잘 쳐내야 됩니다. 방금 전 파트 굉장히 미스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중반부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점수가 40만 점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후반부 난이도 정말 어렵죠. 네, 후반부에는 이제 롱로 스트레인 260팀의 롱로 스트레인이 나온과 동시에 중간중간 루프맵이 껴있는 어스트 브로큰 점프 스킬 파트가 나와주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 타임에서도 이제 롱로를 잡으면서 한손 트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설프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맵을 분석하느라 이제 쳤는데, 제가 스킬셋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치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첫 라운드 타이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코인 나왔는데 이건 아직 풀코인 못 해봤어요. 난이도가 정말로 굉장히 높습니다. 델타 가까운 스페이스에 대한 분들이 있어도 풀코인이 쉽지 않은 맵으로 예상되고요. 네, 후반부에 로빈 스트링 파트가 시작이 되면서 와, 방금 뭔가요 저거? 이거요 방금? 트릴 진짜 깁니다. 말이 안 그렇네요. 네, 후반부 260 짜련타도 섞여 나오죠. 이 파트에서 이제 순간적인 260BPM 짜련타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방금 전에 3번타의 연타 이후 다시 한번 롱로 컨트롤 패턴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여긴 그래도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죠. 네, 여기서 쉬고 이제 본격적인 후반부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스냅 이후 점프트를 나온 후에 브로큰 스트림 사이사이 스트림이 껴서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브레이크 속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제 24비트이기 때문에 게임 대충 61이거든요? 대충 환산해도 이제 91.5가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일 끝에 긴 점프트를 이후 딜레이가 나와주면서 타이브레이커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악랄하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미파이널 맵플이었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맵들이 많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맡은 오셔너스 해설이었고요. 네, 저는 해설 카나였습니다.
네, 김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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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방송 때 세미파이널 본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